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제가 이게 맨날 방송하면서 마이크 테스트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들어보니까 마이크가 제대로 나오네요. 그제? 저는 뭐 도우미도 없고 옆에서 보조하는 친구도 없고 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도 안 해요. 저는 아카바이님 그냥 그냥 그렇게 삽니다. 자, 이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 종목,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시장도 지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 쪽은 2차 전지의 화려한 날이었고, 반면에 이 코스닥은 예? 그동안 급락했었던 이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개별성 종목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마감한 부분 진단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그거 한 게 이제 이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오늘 라파스도 상당히 양호했죠, 그죠? 요것도 주말에 제가 마이크로 니들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 종목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개별성 종목 부분들은 양호했죠. 그런데 이제 시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장과 관련된 부분 잠깐 이야기를 하면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LG 화학의 본격적인 합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한 거고 반면에 이제 또 LG화학은 돈을 받은 거고 서로 주장하던 1조 이하로 주고 싶었었던 SK이노베이션과 또 3조 이상을 받고 싶었었던 LG화학이 결국은 2조에서 타협을 하는 참 그럴 좀 일찍 하지요, 그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었는데 거기서 회복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등을 한 반면에 LG화학은 영향이 크게 없었죠, 그죠? 상승 출발을 했지만 음봉 마감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한 4주 전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는 3주 전에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양극재, 음극재, 소재 업체를 공략해야 된다. 그죠?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월봉을 딱 보면 그때도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월봉을 LG화학을 보고 계신 분이나 양극재에서 LNF, 그죠? 신고가. 우리는 이 종목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공개했었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벌떼같이 샀죠. 우리 회원님들에게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 시장 막 장막판까지 LNF 더 사라, 더 사라, 더 사라. 하다못해 잘 올라가고 수익 났었던 아까운 종목. 저는 매도하면 그냥 뭐 이렇게 매수하면 무슨 종목 그냥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CS윈드. CS윈드도 이 실현하고 더 사라. 오늘도 올랐어요. CS윈드. 그런데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거 팔고 더 사라. LNF. 아프리카 TV 이익 실현하고 더 사라. 아프리카 TV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종목 더 갈 거다. 이 더 가는 거 알면서도 이 종목 더 팔아서 더 샀어요. 그죠? LNF. 금요일 날 이런 위치에서 여러분들 쉽게 더 사겠습니까? 다른 주식 팔아서까지도. 그죠? 보통은 여기 고점 부근 근처다 하고 오히려 매도할 걸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른 주식을 팔아서까지 더 샀어요. 물론 오늘 조금 이익 실현했습니다. 30-40% 이익 실현했어요. 왜? 땡큐잖아요. 비중 좀 줄이고.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종목도 기억하시죠? 큐비스.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샀죠. 그죠? 여기서부터 다 물량 잡아놓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저평가 종목이고 앞으로의 가능성 이거 구구절절히 다 설명했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날 올려드렸죠. 그죠? 아침에. 그죠? 오늘 요 12,800원 이상 부분에 이익 실현. 아주 쉽잖아요. 그죠? 선취매해서. 그죠? 오늘 좋은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좋은 뉴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그거 여러분들 보시라고. 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올려드렸었죠. 그죠? 어, 여기에 올려드렸었나? 어, 여기 있네요. 그죠? 왜 이렇게 안 잡히나? 아, 여기 제 유튜브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세계 1위 소재기업 큐비스.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 영상을 녹화한 거는 한 달 전인가 녹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어서 10,000원이 넘어가면 그때 유튜브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00원이 딱 넘어가는 시점인 지난 금요일에 올렸죠. 그죠? 왜?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너무 미리 올려놓으면 우리 회원님들이 살 수 있는 시간,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뭐 8,500원대, 8,700원 라인 밑에서 계속 사서 모아놓고 있었던 종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12,000원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땡큐죠. 그죠? 단기 50% 이상의 수익이 났으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카카오 이틀 만에 10% 수익이 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카카오, 네이버 이번에는 네이버가 아니고 카카오다. 그죠? 카카오를 여기서 사서 이날 이익 실현했어요. 50%는. 왜? 반은 거래정지 먹으니까 돈이 아깝다. 예? 반은 이익 실현하고 가자. 자,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거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 차례 올려드렸죠. 그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냥 흐름 부분을 가지고 올려드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그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섹터 전략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 뭐 우리 자유 게시판 보게 되면 이 그대로입니다. 예? 우리 회원님 부분 조금 전에 이 JD님 회원님이 아까 퇴근하시면서 올려놓은 말이더라고요. 그죠? 어, 아프리카 TV 이거는 이익 실현했는데 우리 회원님은 또 뭐야 다시 사신 모양이네. 큐비스 41.98%.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시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휴비스. 저는 여유현금으로 장대 양봉 때 불타기 하느라 단가가 올라서 42%. 이 회원님들은 50% 수익률. 왜 딱 그 종목 부분을 잡아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상에는 큰 종목만 하는 사람으로 인상이 놓여져 있는데 저 작은 종목 잘합니다. 원래. 휴비스가 휴비스가 시가총액이 3천억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소형주죠. 중소형주. 그죠? 여기 박스 라인 탁 놓고 영업 실적 다 비교하고 그 실적 흐름들 속에서 여기 이 가격이면 땡큐 가격이다. 요 라인에 계속 산 거예요. 요 라인에. 8,700원 이하. 정확하게는 8,750원 이하에 계속 매수. 그 불꽃 같은 시세가 딱 나오니까 이쪽 라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70% 이익 실현해라. 70% 이익 실현했어요. 정확하게. 30%는 남겨둬라. 남겨놓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다 팔든지 아니면 재매수를 고려하든지. 그리고 그 70%판 걸로 오늘 이 종목, 이거 공개하게 되네요. 그죠? PSK. 이 종목을 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오테크닉스, 유징테크 이익 실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반도체 쪽 라인 부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딱 잡아주고 있구나. 그죠? 아래 꼬리 날라오는구나. 요 43,150원, 100원 요 라인에 아래 꼬리 라인에서 공략. 그죠? 마이너스 1, 2%에서 샀는데 플러스 5.4%. 아주 쉽죠. 그죠? 당일에도 오늘 현재 우리 회원님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죠? 제가 이 이오테크닉스 이익 실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얼마? 13만 1,000원하고 13만 3천원에 다 이익 실현. 그 전에 샀던 거 여기서 이익 실현. 그죠? 그리고 얘 지금 이제 조금 더 밀리면 한번 사볼 만한데 얘보다 더 탄력이 좋을 종목은 누구냐?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죠? 사실은 오늘은 얘가 가장 좋았죠? 그죠? 하나기술.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이유? 얘는 하나기술은 2003년 3월에 설립된 기업이죠. 그죠? 2차 전지 양산 자동화 설비 갖고 있고, 열면치 글래스 가공, 정밀 부품 및 장비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예? 국내 배터리 3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다변화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 이게 하나기술입니다. 예?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급등한 이후에 지금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박스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한번 넘어가려고 노력할 거고. 예?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시장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이 양극재 쪽에서는 LNF나 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이 강했고, 음봉을 놨지만, 거기에 동박, SKC.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SKC를 공략해도 된다. 일진 머티리얼이나 SKC. 근데 SKC가 뭐예요? 덜 올랐다. 일진 머티리얼즈보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이미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음. 뭐, 여러분들 그 이야기하면서 제가 근거도 분명히 제시해드렸고, 어떤 근거? 이미 한참 전에, 4월 1일부터인 건가요? 그 전부터인가? 3월 30일. 아,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아침마다 올리는 사양이고, 여의도 클래스 공고. 여기 거예요. 3월 31일 결론 딱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야기 딱 하면서 뭐예요? 이쪽 뭡니까? 자동차 섹터는 차량용 반도체 이쪽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어디겠어? 섹터 전략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죠? 그런데 미국의 SOC 투자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전기차 쪽 라인하고 반도체 쪽이다. 즉, 그런 흐름들 속에서 한국이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그쪽을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는 했네요.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한 달 전부터 계속 소재 쪽으로 사라. LNF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샀는지 몰라요. 68,000원, 82,000원, 85,000원, 뭐 계속 LNF 양극재. 우리는 한번 여러분들 언급해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죠. 그죠? 보통은, 보통은 이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서 사서, 67,000원, 68,000원대인데, 여기 75,000원, 뭐, 8만원 올라왔다. 77,000원, 여기가 77,000원. 그죠? 여기가 82,000원. 라인이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사람 말 안 하죠? 잘. 그죠? 전문가가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밑에 있어서 한번 추천하면 자랑, 그 다음엔.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올라가면 알아서 조금 뭐 이익 실현하시든지 알아서 맘대로 하세요. 계속 올라가면 내 자랑, 전문가 자랑. 떨어지면 그때 좀 제가 이익 실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매매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의도대로 되면 여기서 샀던 여기가 65,000원이고 67,000원에 사도 8만원에 또 올라갈 수 있으면 저는 또 사라립니다. 더 사라고. 여기서도 더 사라고 난리쳤고 금요일에는 이 88,000원 라인 88,000원인데도 여러분들 여기서 단기적으로 여기 이 주가까지 이게 실전 매매인 거예요. 이게 여기가 얼마까지 갔었어요? 61,600원까지 간 주식을 88,000원이 왔는데도 그죠? 여기 88,000원이 왔는데도 다른 주식 팔아서 더 사라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 보셨어요? 여기서 못 사면 놓칠 수 있다. 더 사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 그죠? 그게 접니다. 이해 안 되시죠, 잘? 회원들이 저는 뭐 공개 방송을 잘 안 하니까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황 이야기해주고 뭐 하니까 잘 안 들어와요. 우리 회원님들은 왜 기쁨을 감추고 있죠. 그 중간중간에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사도 되냐? 사세요. 지금.
늦게 들어온 대가입니다. 비싸게 사도 돼요. 사요. 왜? 정확하게 왜 올라가는지에 근거를 대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여기까지 샀어. 그러면 여기서 산 건 오늘같이 이렇게 갭 상승 딱 해가지고 양봉 쫙 뽑을 때 그 비중은 조금 줄여라. 그게 비중 조절인 거죠. 그죠? 대한민국 어느 방송국의 어느 전문가가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오는데, 그죠? 더 사라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전문가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이거보다 다른 종목 있다고 다른 쪽으로 바꿔버리지. 그죠? 카톡,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금요일 날 2차 전지 얼마나 동영상 올려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 종목은 제가 딱 이야기를 안 해드렸지만, 그죠? 여긴 지금 뭐 접속자분 중에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올리면서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이라고 비중을 줄이면서 가려고 그러고, 그죠? 비중을 어떻게, 뭐, 이거 할 텐데, 그죠? 나싹 선물도 약세고, 뭐, 이런 상황에서 줄이고 갈 텐데, 제가 회원님들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NNF 금요일 날 더 못 사면 놓칩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근거, 우리 회원님들한테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근거, 그 근거가 뭐였었느냐? 그 이야기를 2차 전지 쪽 라인에 이야기한 근거, 전기차, 친환경차 주요 지표,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업체별 순위에서 뭐예요? 거기에서 딱 결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 완성 셀 업체에 대한 논란이 많은 만큼 소재 업체 중 단기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는 업체로 집중해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했죠. 방송에서는. 왜? 제일 좋은 종목 부분을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도 조금 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요 원고에서는 제가 이 도표까지를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떤 설명? 요거. 양국제 수출 금액. 그죠? 각형이니 원통형이니 파우치형이니 그 논란이 있는 가운데 뭐 합의가 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성차 업체가 어떤 유형의 배터리 쪽으로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파우치형을 많이 생산하는 LG화학이나 각형 쪽을 갖고 있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파우치형 쪽 라인. 그죠? 또 원통형도 하는 뭐 삼성 SDI, LG화학이긴 하지만 여튼 그런 쪽에 있어서의 부담이 있는데 소재 수출로 보여주고 있다. 막대 그래프 보시면 수출 신고가잖아요. 양극재. 그 양극재의 대표 업체가 누구예요? 기술력을 대표로 갖고 있는 게 LNF. 그죠? 그 기술을 뒤따라오고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 물론 에코프로비움도 괜찮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분할을 하니까. 그죠? 에코프로 너무너무 좋아요. 나죠 사실. 근데 에코프로가 뭐예요? 분할하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는 ESG와 연관된 부분에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좀 봐요.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를 당하는 걸 감수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사시라고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에코프로 좋은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미리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LNF에 대해서 뭐예요? 왜 굳이 완성 논란이 있는 완성세를 갑니까? 그죠? 동박 쪽도 지금
막대 그래프 보면 동박 쪽도 올해 최고 실적, 최고 수출을 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소재죠. 그러니 일진머티리얼이나 또 SKC. 그런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택한 게 LNF였어요. 오늘 시초가 이후 올라오는 자리에서 3, 40% 이익 실현을 했지만 왜? 금요일 날 좀 높은 단가에서 단기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 물량을 일정 정도 줄였지만 또 공략의 포인트가 나오면 또 공략하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개별성 종목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나 실적, 흐름들이 나타나는 쪽 라인 부분을 함께 공략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그죠? 네이버, 여기서 여기까지 먹고 나왔다. 40만 3천 원. 그죠? 31만 원에서 41만 3천 원 딱 하고 나왔다. 그리고 네이버가 요번엔 네이버가 아니고 카카오로 들어갔다. 왜? 기간 조정 나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이 묶였으면 여기인데 정확하게 파란 자리가 한 달 동안 자금이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개인 투자가의 장점이 뭐예요? 민첩성. 개인 투자가 보고 그죠? 주식 사서 하염없이 기다리래. 하염없이.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의도대로 안 가면. 그러나 다 기다리게 되면 뭐예요? 기다리다 지쳐서 끝나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날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그죠? 여기에 딱 이 40만 5천 원 찍던 날 40만 3,500원에 전량 이익 실현했는데 그죠? 40만 3,500원이면 이 자리 정도 될 거예요. 3,500원짜리니까. 여기서 집중 매수한 거. 여기서 다 때려라. 마지막까지. 안 기다린다. 그런데 개인 투자, 왜 제가 이런 매매를 하냐면 저는 개인 투자가의 심리를 알아요. 왜? 키움에서 제가 개인이 상따하고 상한가 따라잡기 해가지고 해가지고 수익률 자랑하는 건 그건 X예요, 여러분들. 무슨 대회 해가지고 수익률 1등 했다? 그거는 혼자 하는 매매잖아요. 개별 종목 시가총액 작은 거 상따해서 상 한 번 더 업고 또 아침 시초가 라인에서 가장 강력한 거 붙어서 취급받고 그건 혼자 하는 매매. 회원들의 계좌를 다 종합평가해서 하는 수익률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안 샀으면 사라고 독려하고 안 팔았으면 팔라고 독려하면서 개인 회원들을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그죠? 오래되셔서 주식 잘 하시는 분도 혼자 살고 팔고를 응용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팔라고 난리치지 않으면 안 파는 분도 많아요. 그죠? 살 때는 그냥 싹 샀다가 제가 이게 어디입니까? 갤러리에 있나? 이제 없네. 옛날에는 있었는데 뭐예요?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있을까? 아, 제가 뭘 보여드리려냐면 잠깐만 보자고요. 어, 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안녕하십니까. 평화로운 모바일 쿠폰 오피스 경품이 도착했습니다. 경품은
이것 때문에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수상경력, 키움증권 이거 상패 받고 해가지고 저 먼지 쭉 묻었잖아요. 그죠? 먼지 묻어갖고 이게 버린 것도 한 서너 개 있고. 이 상패는 그냥 혼자 조그만 종목 매매해서 한 게 아니고요. 현대 모비스 16만 원, 18만 원 할 때 집중 회원들 매수해서 38만 원에 팔고 LG화학 12만 원에 그 당시 그죠? 12만 원에 사서 39만 원, 40만 원에 팔고 조선주 난리칠 때는 조선섹터 자동차 그 당시 2012년 5월 2일 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5월 2일 날 고점 나올 때 기아차 7, 80% 들고 있던 거 86,800원에 시초가에 전량 매도한 날 그런 수익률, 회원 수익률로 받은 상이에요. 응? 혼자 뭐 조그만 주식, 뭐 재료 뉴스 보유한 주식 매매해갖고 수익 뭐 몇백 프로 났다 이런 거 아니고. 그죠?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현혹당하는 게 뭐냐면 개별주, 그죠? 개별주,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휴비스 뭐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을 막 급등락. 오늘 휴비스가 몇 프로 올랐나요? 장중에. 오늘만 장중에 뭡니까? 25% 올랐어요. 그죠? 제가 상한가 딱 보일 때 우리 회원님들한테 매도 70% 이상 매도. 응? 상한가 호가가 보일 때 매도 난리쳤어요. 그런데 그런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이냐면 저기 13,400원까지 계산한 수익률 아니에요. 그죠? 13,400원에 팔 수 있습니까? 저는 대형주는 근처에서 팔아요. 최고점 근처에서. 그런데 개별주는 그렇게 팔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올라오고 문자 보내는 시간에 이미 톡 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죠? 제가 40만 3,500원 딱 찍던 날도 40만 5천 원이 고점이었어요. 이날. 응? 이런 주식은 그 근처를 마칩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에 타이밍과 수급, 흐름 보면 여기가 고점. 거기에 또 기술적 흐름까지 다 접목을 하죠. 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왜 네이버를 공략을 안 하고 다시 카카오로 갔느냐. 그죠? 웬만하면 카카오 네이버를 계속하고 있었으면 네이버 쪽으로 갔을 텐데 요날 아침 시작하자마자 카카오 매수, 무료 카톡방도 매수. 이거는 시가총액이 크니까 시세의 변화를 안 주니까 매수. 그 이유, 카카오가 올라가는 이유,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근거. 그거 뭐냐? 그죠? 그거 뭐냐?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어야죠. 그죠?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르겠어. 어디에?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를 매수한 이유.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저런 내용들이 언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시장 상황에 전개될 거냐. 그냥 좋다고 종목을 여러분들 제 가끔 회원분들 들어오시면 막 아무 종목을 좋은 종목 달라고 좋은 종목 그렇게 사서 기다리실 거라면 그냥 좋은 종목 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에도 LNF를 더 사기 위해서 CS 윈드, 아프리카 TV 그 아까운 종목을 이실현하고 더 샀다. 왜?
좋다라는 종목을 다 들고 있으면 종목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면서까지 그 종목을 더 산다는 거, 그건 강력한 시그널 아니에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 현금 없고 주식 다 있는데 저 종목 좋다고 저 종목 더 사요. 저 종목 더 사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개인 투자가들 절대 경험 없으신 분들은 못해요. 특히 조금 손해난 건 매도도 못하고 바꿀 생각도 없고, 근데 저는 두 종목이나 매도해서까지 더 사라고. 그 높은 위치에서. 그죠? 그 높은 위치에서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은 사요. 왜? 사고 나면 제가 샀냐고 던집니다. 샀으면 1번. 그런데 이 위치에도 사요. 그만큼 믿음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명품 회원인 겁니다. 스스로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회원과 전문가는. 그죠? MTN은 어드바이저라고 하고 저는 전문가예요. 그거 싫으면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대표로 불러줘요, 앞으로. 어드바이저라고 하지 말고. 책임 안 지고 그냥 장사만 하고 말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 저는 싫습니다. 전장에서 목숨 걸고 지휘하듯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이라는 이 냉엄한 살얼음판에서 전장의 지휘권을 갖고 회원들의 수익을 위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기껏 옆에서 조언자 역할? 그게 무슨 면피성이에요? 주식이 봐줍니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이런 이야기예요. 문자 보내고 채팅창에 매수하라는 문자 딱 같은 시간에 똑같이 넣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그걸 다 아셔요. 왜? 직장인이나 채팅방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종목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사고 안 사고는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의 몫입니다. 나는 회사 회의 때문에 못 샀고, 나는 화장실에 가 있거라 못 샀고, 나는 상갓집에 가 있거라 못 샀고, 주식시장은 그런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 전쟁터,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가 누구의 사정, 매수와 매도의 사정을 봐줍니까? 안 봐줘요. 여러분들이 초보라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했다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비싸게 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시장은.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뭐예요? 시장에 흘러가는 판. 제가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잔소리를 많이 하죠, 그죠? 왜? 싫어도 들어야 된다. 가머니설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꼬실 마음 없습니다. 제가 왜 아침마다 이런 뉴스를 올려놓는지, 그죠? 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네이버 찾아서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뉴스 내용들 중에 주식시장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가장 가질 수 있는 뉴스만 제가 올리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도 잘 안 읽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혼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랬더니까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그냥 사라는 거 사고 팔라는 거 팔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 다 안,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그럴 거면 하나도 안 봐도 됩니다. 고민과 선택은 제가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아픔도 김기수가 책임집니다. 시장보다 못한 상황에서 철면피 깔고 나가서 방송 나가서 광고질 할 수 있는 저 성격 못 돼요. 이악 물고 저를 선택한 회원들에게 저를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요. 왜? 김기수는 전문가니까. 그런 자부심과 그런 책임감과 그런 의무감이 없다면 그건 전문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조금 더 주린이보다 경험한 장사꾼입니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움직여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원 가입하라 하나요? 저는 그런 말 하기 정말 쑥스럽고 아직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토마토에 있는 후배 전문가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은 참 어렵게 산다. 그놈의 의리가 뭔지 의리 찾으면서 방송국 안 옮기려고 그러고 큰 데 가서 놀아야지 왜 조그만 데 있냐 그러고 왜 무료 공개 방송 그런 거 좀 자주 하고 그러면서 잘 가머니설로 회원 들여서 회원들 모집을 해야지 왜 혼자 그렇게 하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우는 걸 용납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선택의 잘잘못은 결국 여러분들의 안목인 거고 그죠? 여러분들 계좌에 수십 개의 종목을 갖고 있거나 이제 개별 종목 어떻게 해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나머지 공부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궁극적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항상 공부해야 되고 어젠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예? 낮에 볼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하나도 못해서 예? 밤에 사무실 나가가지고 밤새웠어요. 해야 될 게 있으면 저는 주식밖에 할 게 없습니다. 관심은 주식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저를 선택해 주신 회원님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그거를 어떤 시장, 어떤 종목 부분으로 연결시킬 거고 그 연결시키는 가운데에서 실적과 종목과 수급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죠? 제가 오늘도 지금 장은 사실 어려운 장입니다. 쉬운 장이기도 하고 어려운 장이기도 합니다. 왜? 섹터 전반이 같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게 차별화예요. 같은 섹터 내에서 다 같이 오를 거다? 이제 그런 시장은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를 가지고 움직일 거다. 왜? 이제는 실적 장세로 이제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니까 실적 장세에서 이제는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실적 발표합니다. 그죠? 굵직한 기업들의 특히 금융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시장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그런데 많이 서프라이즈 해야 된다. 그죠? 많이 서프라이즈 해야 된다. 적당히 서프라이즈 하면 뭐예요? 올라온 거에 대한 답. 그 정도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업종 차트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업종 차트잖아요. 그죠? 코스피 지수. 지금은 코스닥이 더 강하죠. 먼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부분에 있어서 매도가 나왔죠. 그건 뭐예요? 환율이 반등하니까. 예? 우리 원화 환율이 반등하니까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흐름 부분. 저는 내일 정도까지 이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봅니다. 내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약세. 그죠? 약세를 조금 더 보이는 상황. 그래서 1127원, 1130원, 뭐 요 근처 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그 라인에서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일 오후부터는 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예상. 그죠? 그냥 왜 외국인이 안 들어오냐, 들어오느냐, 이거를 뭘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환율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 외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 그건 뭐예요? 원화 강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여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을 갖고,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상황, 여건이 된다면 뭐예요? 대형주 쪽으로 가야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초대형주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옵션 만기입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는 뭐예요? 13조 원의 삼성전자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13조 원. 배당금이. 여러분들 주식해서 주식 배당금 받으면, 그죠? 그거 전부 다 빼서 저축계좌에 넣나요? 안 그럴걸요? 대부분 7, 80%는 다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한 1, 20% 빼서 외식도 하고, 그죠? 내가 못 샀던 소비도 좀 하고. 그러면 뭐예요? 금요일 정도 13조가 들어오면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그 13조가 또 시장에 들어오고 시장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장이 뭐예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약세 부분은 내일 아침 상대적인 약세 코스닥보다 내일 아침 정도까지만 조금 더 나오면 된다. 그죠? 그런 흐름,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13조의, 뭐에, 삼성전자 배당금 중에 한 7조 8천억이 외국인 손에 들어가니까. 그죠? 작년에 삼성전자한테 받았었던 배당금의 5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당 많이 하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기업이 새로운 데 투자를 많이 해서 더 회사가 확장되는 거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단박에 나한테 배당금 많이 주는 거 좋아하는데, 약 8조가 외국인한테 넘어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삼성전자 오르지 않아도 배당 먹으니까 또 좋고, 외국인한테는 아주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거죠. 주가 안 올라도 배당금 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그죠? 우리 주식을 사는 데 쓰지 않고 공국으로 송금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또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미세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식시장은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될 게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시간 공부해서 되겠어요?
그죠? 적어도 스스로 매수, 매도 이 엔터키를 누를 수 있는, 과감하게 누를 수 있으려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공부해야 됩니다. 10시간 이상은.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살아남는 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 부분도 마찬가지. 개별 종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시장 상황, 그리고 섹터 상황, 그리고 그 종목의 상황, 그리고 예기치 않는 변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그러면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종목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늘 뭐 화려하게 빛났었던 종목 부분들 꽤 있죠. 그죠? 그런 흐름들, 대원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이제 초보 투자가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고점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죠? 유니셈이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월덱스라든지,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PSK라든지 패스, 이런 유형의 반도체 쪽 라인, 그리고 뭐에 아까 이야기 아침 10시 반 잠깐 방송 타이밍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거기에서 2019년에 관세 전쟁이었다면 2020년에는 하위 규제를 비롯한 패권 전쟁,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지금은 체제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뭡니까? 중국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잘 뉴스로 안 나오던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시장, 유럽 시장, 나스닥, 유럽, 독일, 그죠? 다 양호한데 항해 오늘 또 미끄러졌죠? 홍콩 또 미끄러졌죠? 이게 뭐를 반증하는 겁니까? 거기에 뭐예요? 우리도 줄 잘 서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코드 참여. 코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청와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뉴스 여러분들 보셨을 건데, 결국 미국이 다자주의와 동맹관계 이 부분을 역설하면서 중국의 규제, 중국을 더 강한 압박, 그 부분이 어디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4월 22일과 23일에 열리는 기후변화회의, 바이든이 주재하는 기후변화회의에서 시진핑이 참석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서 일정 정도 화해 무드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조차도 안 나오면 중간중간에 계속된 압박, 중국에 대한 압박,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랬을 때 어느 쪽으로 줄 섰을 때의 문제 발생,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예상을 다 해놓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죠. 4월 22일, 23일이면 미리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잖아요, 단박에. 어느 쪽 섹터로 가는 것이 나을 건지, 그죠? 위험 부담은 없는지, 지금 섹터에서 한치 앞을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하는 이 영상 부분을 보면, 그죠? 되도록이면 현상,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올랐다고, 그죠? 나스닥 다우지수 올랐다고 우리 시장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시장 나스닥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이제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하고 내 종목의 비중 조절. 이런 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서 선공이 중요하다. 그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이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시면 대부분 그죠? 여기 쓰여 있네. 공교롭게. 그죠? 선공이 성공을 부른다. 선공을 하려면 항상 공부해야 한다. 그죠?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선공.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먼저 공격은 뭡니까? 매수든 매도든. 그죠? 내가 일정 정도, 내일은 미국 시장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아니면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 아니면 어떤 섹터가 더 높을 확률이 있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야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을 할 수가 있죠. 먼저 공격을 할 수 있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맨날 대응만 한대. 그죠? 우리가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경찰 수백 명이 도둑놈 한 명 못 지키잖아요. 그게 맞는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하는 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공격을 하면 어느 쪽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곳곳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항상 내 비중과 내가 섹터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같이 해야죠. 그죠? 우리 전문가님, 관리분 직원이 뭐 문의전화 1600-5908 뭐 이런 거 이야기를 저기도 쭉 나왔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자유 게시판에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회원님들이 올리신 글. 그대로 제가 그냥 올려진 거예요. 뭐 효성첨단소진이니 카카오니 네이버니 그죠? 유진테크니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러 얘기해서 수익 난 그대로 이게 뭐 잠깐 순간에 올라갔다가 끝나는 그런 종목들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 몫인 겁니다.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시황과 종목을 연결하면서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바로 따라하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냥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김기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 up to the sky all night long. There's so many stars passing by, knowing nothing at all. Touch with